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 있던데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미국에 대한 어떤 정보를 지금 얻기 위해서 제 채널을 보시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님들의 사실 성향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 제가 인공지능 분석 툴을 가지고 가끔 이제 학교에서 배운 데이터 분석 이론으로 님들의 성향을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어떤 사람이다 그런 정보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대중의 성향 있잖아요. 저의 영상을 보는 사람의 대중의 성향을 알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미국 사람들과 어떤 커넥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제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을 주제로 이제 이야기하는 개인 방송을 보면서 이제 거기서 정보를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또 다른 채널을 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도 인공지능이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또 영상들을 볼까 저도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미국은 이래요 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뷰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뷰가 다 외국인들이 바라본 미국을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세력들은 학교에서 책에서 다 배웠잖아요. 개신교인들이에요. 그것도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성서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인데, 성서주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은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성경 말씀은 다 진리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성경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인들이 이제 성서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성서주의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역사와 전통은 다 개신교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주제로 막 방송하는 방송인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95% 정도는 다 무신론의 관점으로 혹은 반기독교의 관점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아메리칸 컨저버티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좌파 진보인 거예요. 즉 좌파 진보의 아메리칸 레프트 리버럴리즘의 관점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 대한 정확한 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님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죠. 그럼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려면 누가 대한민국을 잘 알아요? 자자손손 대한민국을 살아왔던 이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정확한 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이렇게 잠깐 한국에 유학을 오거나 취업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말레이시아인이 한국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레이시아 돌아가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뷰가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아요.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뷰란 말이에요.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대한민국을 자자손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원뿌리를 가진 사람이 이야기하는 한국은 이렇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치는 이게 맛있다, 된장찌개는 이게 맛있다, 이 얘기를 들으려면 자자손손 대한민국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개신교, 청교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도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음에 맨땅에 헤딩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백인 개신교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지가 꽤 됐어요. 제가 거의 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아메리칸 컨저버티즘이 바라보는 그 미국의 전통적인 뷰를 다른 유학생보다는 좀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미국의 전통적인 사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만 겉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개인 방송인이 있어요. 이분이 그 미국 주식을 주로 다루는 사람이라서 그 주식 열풍 때문에 이 사람이 구독자가 엄청나요. 거의 100만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게 됐어요. 왜 봤냐면 제 채널의 사람들이 다 그 채널을 되게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본 미국은 뭘까 해가지고 저도 분석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채널에서 말하기를, 미국 사람들은 커뮤니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한국인 유학생들이나 한국인 이민자들은 이 미국인들의 커뮤니티에 못 끼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이게 외국인인 그 한국인들은 잘 안 껴준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정말 불리하다, 요 주제로 얘기를 했어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미국에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즉 미국의 청교도 세력이랑 직접적으로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나온, 그 미국의 영자 신문에 나온 것만 그냥 번역해가지고 한국에다 써머리 해주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거예요. 미국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고, 미국을 실제로 거의 한 15년째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백인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 청교도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간 교회는요, 그 가면은 교회 안에 그 본관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막 그 연역이 나와 있어요. 그 히스토리 딱 보면은 그 청교도에 다, 청교도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미국의 그 처음에 그 인디안들 살던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미국이라는 땅을 살아갔던 그 청교도의 후예들이 세운 교회, 이런 데를 제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알아요. 자, 근데 미국은요, 미국에서 말하는 이 커뮤니티라는 게 뭐냐면 개신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커뮤니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다들 교회를 다니거든요. 개신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커뮤니티예요. 그냥 이게 단순하게 교회라는 게 그 일요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뭐 1시간 동안 목사님 설교만 듣고 땡치고 들어와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밖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개신교 교회라는 건 뭐냐면 그 삶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꼭 개신교 교회를 다녀봐야지만 이 컬처를 이해할 수 있고, 개신교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미국이 어떤 국가인지를, 어떤 사회인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란 이 커뮤니티는 그 개신교 중심적인 커뮤니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태어나면은 일단 태어나자마자 그 교회에서 그 유아 세례를 받아요. 유아 세례를. 그러면서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옷이 필요하면은 이제 교회의 다른 신도들이 아이를 다 키운 후에 이제 옷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를 교회에 기증하면은 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쓰고,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헬레니즘적인, 즉 그리스 로마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 종교다원주의와 그 헬레니즘적인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일학교를 보냅니다.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공부 클래스를 교회에서 보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그 썬데이 스쿨을 하면서 그 다른 기독교인 가정들하고 친해지게 되고, 그게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동네 학교에 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썬데이 스쿨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다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또 활동을 하냐면, 그 교회 끝나고 이렇게 예배를 끝나면 어떤 활동이 있냐면 소그룹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소그룹이 뭐냐면 한 10명 미만의 소그룹으로 그 목사님이 각자 소그룹끼리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하나의 스몰 그룹이 되는데, 이게 보통은 자신의 직업이랑 관련되게 이제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예를 들면 공대고 인공지능을 공부한다, 컴퓨터를 공부한다. 그러면 컴퓨터 공부하는 사람끼리 한 10명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는 학교에서 교사다, 그러면 교사가 직업인 사람끼리 10명씩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 줘요. 그리고 나는 뭐 대학교 교수다, 그럼 대학교 교수들끼리 소그룹을 만들어 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직업이 없이 주부다, 그러면 주부들끼리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 줘요. 그럼 이 소그룹에서 뭘 하냐면 이 소그룹을 라이프 그룹이라고 합니다. 뭐 라이프 그룹이 뭐냐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직장에서 뭐 직장 상사한테 엄청 깨졌어요. 그럼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러면 그 소그룹이랑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저의 슬픈 마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기도 좀 해줘라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서로 기도해 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끝나고 일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해요. 평일에도 이렇게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뭐 2번 모이는 데도 있고 뭐 3번 모이는 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누구네 집에 그냥 모이는 거예요. 뭐 오늘은 뭐 존네 집에서 모인다 하면 존네 집에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네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어요.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서 오늘 하루 동안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힘들었던 것이 뭐고, 그 내가 이제 기도받아야 될 게 있으면 뭔지 이제 나누고, 내가 성경적으로 살지 못했던 점들이 있다면 그게 뭔지 서로 나누고, 이렇게 삶을 나누는 라이프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커뮤니티는 굉장히 끈끈한 거예요. 끈끈하고 이런 것들이 회사 안에도 있고, 다른 회사 다니는 사람끼리, 뭐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돼 있고, 네트워킹이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를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처음엔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거의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개신교를 이끄는 주축은 백인이에요.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통계를 한번 해보면은 거의 미국의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백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개신교 교회를 다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백인들하고만 친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인 교회를 다니다 보면 소그룹을 하면은 다 백인들이에요. 거의 나 혼자 동양인이고 뭐 거의 그런 비율로 이게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그래서 뭐 가끔 뭐 흑인들 한두 명 있고 뭐 그런데 거의 백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엔 좀 용기가 필요해요. 나 혼자 동양인인데 여기에 이제 가면은 좀 한국인인데 내가 괜찮을까, 막 외국인인데 괜찮을까, 막 이런 어떤 자격지심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브러더 시스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끈끈한 네트워킹이 생기게 되고, 이게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 우리 소그룹이랑 다른 소그룹이랑 또 연합으로 같이 뭐 기도회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 있는
미국인들 막 되게 많이 알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커뮤니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데 이제 한국에서 특히 그 개신교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 이 커뮤니티가 없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아시아의 전통 종교를 믿고 있다, 혹은 나는 무신론자다, 교회에 절대 안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정보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 커뮤니티 가면은 서로 이제 교회 커뮤니티 가면은 서로 이렇게 막 뭐랄까 정보도 교환하고 취업 정보도 나누고 심지어 자기네 회사에 막 추천서도 써줘요. 저는 미국 교회에서 직장 추천서를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직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백인 아저씨가 그 자기가 자기네 회사에서 좀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우리 회사 인사과에 추천을 해줄 테니까 너 이력서를 나한테 줘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인 할아버지한테 제 이력서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백인 할아버지가 그걸 막 검토해가지고 자기네 회사에 이렇게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막 뒷구멍으로 몰래 해주는 거 아니라 대놓고 해줘요. 아, 나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내가 1년간 이 사람을 관찰을 해봤는데 사람이 진짜 성실하다. 그거 내가 보증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만약에 이 사람이 붙으면 뭐 돈 띵까먹을 위험은 전혀 없다. 왜냐면 사람이 자기가 1년간 관찰해 보니까 정말 성실하고 착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개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이 되게 쉽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커뮤니티가 생기고 자기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개신교 생활 안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남들은 다 커뮤니티를 하는데 나만 커뮤니티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교회, 개신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할 때는 굉장히 대중 앞에 이렇게 100만 구독자를 가진 사람은 말할 때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 뭐랄까 미디어 테크닉을 사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미국은 커뮤니티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듣기는 편하지만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 미국에 가서 뭐 나도 무슨 동네에 무슨 조기 축구회나 뭐 요런 걸 말하는 거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안 좋아해요.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자, 미국은 그 개신교 교회 중심의 그 성경 공부 반, 뭐 같이 기도 모임 요런 거를 미국인들은 거의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이 교회 중심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보면 다 누구냐면 외국인들이에요. 특히 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들은, 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 전통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복음률이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과 잘 못 섞이는 거예요. 근데 뭐 유럽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영국 사람들은 그 개신교적인 컬처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 유럽에서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개신교 컬처가 강한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데 사람들은 미국 이민 오면은 미국 교회에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쉽게. 왜냐면 원래 유럽에서도 교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유럽식 기독교랑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금방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시아인들은 이제 그 기독교적인 생활을 잘 안 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적응이 되게 힘든 거예요. 적응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적응할 때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성공한 한인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 개신교인들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거든요. 근데 요 사실을 얘기하면은 이제 구독자들 되게 싫어해요, 이런 얘기 하면. 그러니까 이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로 미국에서는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정보의 전달을 모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보의 전달을 제대로 하려면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 자기가 본 그대로. 예를 들면 백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반면에 아시아인들의 그 교회 다니는 비율은 낮은 것 같다. 본 그대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은 근데 이제 좌파 진보적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의 시대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되게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제가 이 채널 망한 채널이라서 제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저도 확실히 느껴져요. 제가 PC주의적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의 종교라든가 정치적 성향을 건드리지 않고 이게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한때 이 채널에서 한 달에 130만원까지 번 적이 있어요. 그렇게 PC주의적으로 말하면.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본 그대로 PC주의 안 쓰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봤을 때 좌파는 이런 것 같고 우파는 이런 것 같고 개신교는 이렇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게 다르고, 그리고 뭐 백인은 이렇고 흑인은 이렇고 인도 사람은 이렇고, 정확하게 내가 본 대로 얘기하면은 시청률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PC주의를 안 쓰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그렇게 방송하면은 한 20만원, 수익이 한 20만원, 광고료가 한 2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미디어에서 영화 감독들이나 뭐 드라마 감독, 뉴스의 PD, 그리고 개인 방송 대형 채널 막 100만 넘어가는 대형 채널들이 자꾸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파 진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 가난하고 못난 사람이 훨씬 많아요. 20대 80의 법칙이잖아요. 세상은 원래 똑똑하고 잘난 20%의 소수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그리고 80%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고 돈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잘나고 못나고를 굳이 따지자면 못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방송의 테크닉은 항상 그 PC주의, 좌파 진보적으로 가는 게 돈 벌기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좌파에 빠뜨리면은 이 카메라 잡고 있는 사람만 돈을 벌고, 그 좌파에 빠뜨린 사람들은, 좌파에 빠진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 부정확한 정보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소신발언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어떤 방송에서 그렇게 커뮤니티가 미국 사람들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말한 그 커뮤니티는, 미국 사람들의 커뮤니티는 교회예요. 처치. 그래서 님이 실제로 미국에 가보면은 교회 이름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슨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동네 이름이 예를 들면 대충 동네 이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동네 이름하고 커뮤니티 처치, 이게 보통 교회 이름이에요. 미국에서 무슨 커뮤니티 처치.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커뮤니티고 커뮤니티가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PC주의적인 발언이고, PC주의 안 쓰고 하는 발언은 뭐냐면 개신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개신교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개신교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알고 있는 인간관계 거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뭐 백인 친구들 보면은 다 교회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유학생들 중에서, 한인 유학생들 중에서 백인 친구가 거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백인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같은 한인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한인들끼리 이제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같이 한인들끼리 이제 테니스 치고, 같은 한인들끼리 밥 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사회에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유리하려면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친해야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면 티베트에서 유학 온 외국인이 같은 티베트인들끼리만 어울려 살면은 그 한국 한 10년 살아도 한국이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예전에 한국에서 그 수원에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외국인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수원에 그 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뭐 요새는 그 식당 안에 재떨이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한국 살았을 때는 이제 식당 안에서 재떨이를 갖다 놓는 데가 있어요. 담배 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 한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갈비를 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갈비를 먹으러 왔는데 이게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그 재떨이 있죠, 재떨이에다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덜어가지고 재떨이를 먹는 거예요. 재떨이 있는 거. 그 재떨이인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긴 접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음식 먹는 사이드 디쉬 먹는 접시라고 생각하고 그 재떨이에다가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그거를 그 어떤 형님이 그 같이 일행이었는데 그거 가가지고 그거 재떨이라고 영어로 그거 애쉬 트레이라고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안 되고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해가지고 여기 개인 접시 좀 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국인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온 한인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무슨 수로 백인 내국인들하고 어울리겠어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방법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미국 내국인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청교도의 후예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를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서 평생 얻을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미국에 대한 진짜 미국 모습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국을 바라보면은 한국의 뭐 뉴스나 기자들이 뭐 해외 외신이라고 하는 다루는 기자들이 미국을 진짜 쥐뿔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개신교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한테 항상 교회를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근데 뭐 교회를 나는 절대 안 가고 싶다, 나는 교회를 진짜 뭐 갈 수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제 뭉치거든요. 그럼 그게 다 결국 그렇게 뭉치면 다 외국인이에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